3월의 마지막 주,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대한종합상사 본사 건물 앞에서 이하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7의 나이,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그녀의 이력서에는 그 어디에도 회장 손녀라는 사실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할인의 외할아버지 이태성 회장은 대한종합상사를 일군 창업주였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어려서부터 스스로 길을 개척하라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었고 졸업 후에는 중소기업에서 2년간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선택한 것은 자신의 진짜 실력을 검증받는 일이었습니다. 이하린 씨 맞으시죠? 저는 인사팀 김 과장입니다.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할인은 영업이팀으로 배정받았습니다. 팀장실 문을 두드리자 40대 중반의 남성이 나왔습니다. 장성우 팀장은 할인을 대충 훑어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신입이군. 그냥 박소의 대리한테 가서 자리 배정받고 업무 파악해. 장성우는 할인과 악수조차 나누지 않은 채 다시 팀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할인은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추스르고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영업이팀은 총 1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대부분이 남성이었고 여성은 박소의 대리 강민정 과장 그리고 이제 할인까지 셋뿐이었습니다. 박소희는 31살로 명문대 출신의 미모까지 겸비한 여성이었습니다. 할인이 다가가자 박소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입이시군요. 저는 박소의 대리예요. 어디 대학 나오셨어요? 할인이 자신의 학교를 말하자 박소희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같은 명문대 출신이었지만 박소희는 할인의 겸손한 태도에서 오히려 위협을 느꼈습니다. 특히 할인의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외모는 박소희가 그동안 부서 내에서 유지해온 유일한 미녀 포지션을 흔들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신입치고는 나이가 좀 있으시네. 어디서 일하셨어요? 박소희의 질문에는 은근한 견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인은 솔직하게 중소기업에서의 경력을 설명했지만 박소희는 아, 중소기업 출신이시구나라며 은근히 깎아내리는 투로 반응했습니다. 할인의 자리는 사무실 구석진 곳, 복사기와 정수기 옆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박소희는 할인에게 간단한 업무 매뉴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일단 이거 보시고 파악하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글쎄요, 다들 바쁘니까 최대한 스스로 해결하시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부서 여직원들은 자연스럽게 무리를 지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할인도 합류하려 했지만 박소희는 아, 우리는 평소에 같이 다니는 멤버가 있어서요라며 은근히 배제했습니다. 강민정 과장도 박소희와 함께 움직이며 할인을 의도적으로 소외시켰습니다. 혼자 식당에서 급식을 먹고 있던 할인 앞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태수 대리예요. 신입사원이시죠? 조태수는 할인과 나이가 비슷해 보였지만 아직 대리였습니다. 그의 책상은 팀장실에서 가장 먼 곳에 있었고 늘 야근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할인은 그에게서 다른 동료들과는 다른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첫날이라 많이 어색하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 부서는 좀 특이한 면이 있어서요. 조태수의 말에는 씁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할인에게 부서 내 분위기와 업무 특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의 복잡함과 정치적 성향에 대해 은근히 경고했습니다. 오후에 하리는 첫 업무를 배정받았습니다. 간단한 자료 정리 작업이었지만 아무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박소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일이라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고 강민정 과장은 아예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조태수가 조용히 다가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회사 시스템 사용법부터 문서 작성 요령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상황에서 조태수만이 진심으로 할인을 도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부서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박소희와 강민정은 할인을 완전히 무시한 채 서로만의 대화를 나누었고 남자 직원들도 대부분 무관심했습니다. 장성우 팀장은 할인의 존재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할인은 혼자 사무용품을 정리하며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태수가 마지막으로 할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처음엔 다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 인정받을 날이 올 거예요. 그의 격려에 할인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어도 이곳에는 한 명의 진짜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첫날의 시련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할인이 입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4월 첫째 주 벚꽃이 만개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할인은 어느 정도 업무에 적응하려 노력했지만 부서 내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특히 박소의 대리와 강민정 과장의 견제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날 아침 강민정 과장이 할인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강민정은 전날 밤 늦게까지 처리해야 할 업무가 밀려 있었는데 자신의 실수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책임을 할인에게 떠넘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입사원에게 무리한 업무를 떠넘기는 것은 강민정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이할인 씨, 이 자료 정리 좀 해주세요. 오늘 오후 3시까지 완료해야 해요. 강민정이 건넨 파일은 지난 6개월간의 거래처, 계약서와 실적 데이터였습니다. 신입사원이 하루 만에 처리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자료들은 강민정 자신이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뒤죽박죽 섞여 있었습니다. 계약서 순서는 엉망이었고 일부 서류는 서명이 누락되어 있거나 중요한 페이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할인은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신입사원으로서 주어진 업무는 무엇이든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자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곧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계약서들이 연도별로 제대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중요한 조항들이 누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박소희는 할인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동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역시 중소기업 출신은 다르네요. 이 정도 업무도 어려워하다니. 그녀의 말에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할인을 쳐다보았습니다. 할인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고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할인은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까지 남은 시간은 3시간뿐이었는데 아직 전체 업무의 절반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회사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전산 입력 과정에서 자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할인은 매뉴얼을 뒤적이며
필사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았지만 복잡한 시스템 구조는 쉽게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조태수가 할인의 상황을 눈치채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할인의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과 그녀의 초조한 표정을 보더니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조태수는 강민정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업무 실수나 지연을 신입사원에게 떠넘기는 것은 그녀의 전매 특허였습니다. 이거 강 과장님 건이죠? 이 자료들은 원래 작년부터 정리되었어야 할 것들인데 계속 미뤄져 온 거예요. 조태수는 할인에게 샌드위치 한 개를 건네며 시스템 사용법을 빠르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점심시간을 포기하고 할인과 함께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조태수의 도움으로 할인은 효율적인 정리 방법을 익힐 수 있었고 복잡한 전산 시스템의 단축키들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이 되자 할인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무리 서둘러도 정해진 시간 안에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더욱이 일부 계약서는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강민정이 할인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짜증이 가득했고 할인이 실패하기를 기대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났죠? 할인이 아직 절반 정도밖에 완료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보고하자 강민정의 얼굴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다른 직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할인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신입사원이 이 정도 업무도 제때 처리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팀 전체에 피해가 가는 거 아시죠? 사무실의 시선이 할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박소희는 동료들과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할인을 바라보았고 다른 직원들도 역시 신입은 신입이네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할인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때 조태수가 조용히 나섰습니다. 그는 강민정에게 이 업무가 원래 얼마나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인지 그리고 제대로 된 인수인계나 교육 없이 신입사원에게 맡기는 것이 무리라는 점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정은 오히려 조태수에게 화를 돌렸습니다. 조 대리님이 왜 끼어드세요? 신입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대리님도 자기 일이나 제대로 하시죠. 강민정의 날선 말에 사무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조태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고 이는 할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강민정은 할인에게 내일 아침까지 작업을 완료하라고 지시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할인은 당연히 남아서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는 가운데 조태수만이 자신의 업무를 마치고도 할인 옆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과 따뜻한 커피를 할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비슷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이 부서는 유독 신입에게 시험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조태수의 격려에 할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정한 동료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동안 혼자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저 정말 많이 부족한가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아요. 할인의 솔직한 물음에 조태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할인이 지난 일주일 동안 보여준 성실함과
배우려는 자세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신입사원들과 달리 하리는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해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저는 하린 씨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려는 모습이 진짜 프로페셔널이에요. 그날 밤 늦게까지 두 사람은 함께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조태수는 하린에게 회사 시스템에 숨겨진 기능들을 알려주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방법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각 거래처별 특성과 계약 조건의 핵심 포인트들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린은 그의 세심한 배려와 전문성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한 하린이 완성한 자료를 강민정에게 제출하자 그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깔끔하고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심지어 개선 사항까지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민정은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잘했네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렸어요. 다음부턴 더 빨리 해주세요. 하리는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제대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태수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할인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4월 중순이 되자 할인의 업무 적응도는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박소희와 강민정의 견제는 더욱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특히 박소희는 할인이 조태수와 가까워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조태수는 부서 내에서 몇 안 되는 진실한 사람이었고 박소희 역시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오전 영업이팀에는 중요한 프로젝트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와의 신규 계약 건이었는데 성공할 경우 팀 실적에 상당한 도움이 될 만한 규모였습니다. 장성우 팀장은 이 프로젝트를 박소희에게 맡기려 했지만 박소희는 교묘하게 할인을 끌어들였습니다. 팀장님, 신입사원 교육 차원에서 할인 씨도 참여시키면 어떨까요? 물론 제가 메인으로 진행하고 할인 씨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박소희의 제안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자신의 공로로 돌리고 실패하면 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장성우 팀장은 별다른 생각 없이 동의했고 할인은 갑작스럽게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준비 과정에서 박소희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할인에게 핵심 정보는 공유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자료 수집과 초안 작성을 떠넘겼습니다. 게다가 거래처 담당자와의 미팅 일정조차 할인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할인이 중요한 회의에 늦게 도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인 씨,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놓치면 안 되죠.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박소희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겨놨으면서도 할인을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더욱 치밀하게 업무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 경쟁사 분석 자료를 직접 수집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업계의 최신 트렌드까지 파악해서 제안서에 반영했습니다. 조태수는 할인의 노력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박소희의 의도를 뻔히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그는 할인이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은근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과거 유사한 프로젝트 자료를 건네주거나 거래처 특성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시기였습니다. 이 거래처는 특히 비용 효율성을 중시해요.
화려한 제안보다는 실질적인 이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조태수의 조언은 할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할인은 그의 말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녀의 제안서에는 단순한 영업 전략을 넘어선 장기적인 파트너십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강민정 과장은 자신의 다른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담당하던 기존 거래처에서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는데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민정은 이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할 구실을 찾고 있었고 할인이 참여한 신규 프로젝트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박대리 신입사원한테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는 게 맞나요? 혹시 문제 생기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강민정의 압박에 박소희는 오히려 더욱 교묘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녀는 할인에게 더 많은 업무를 떠넘기면서도 겉으로는 신입사원 교육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실제로는 할인이 실패하기를 바라면서도 혹시 성공할 경우에 대비해 자신의 지도 하에 이루어진 것처럼 포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중간 점검 회의에서 할인의 준비 상황이 공개되었습니다. 장성우 팀장과 다른 팀원들은 할인이 작성한 자료의 완성도에 놀랐습니다. 신입사원이 작성한 것 치고는 너무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장 분석 부분과 수익성 계산은 경력 직원 수준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할인 씨가 혼자 준비한 건가요? 상당히 깊이 있게 분석되어 있네요. 팀장의 칭찬에 박소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할인이 이 정도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할인의 제안 내용 중 일부는 박소의 자신도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물론 제가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검토했지만 할인 씨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박소희는 어떻게든 자신의 공로를 어필하려 했지만 할인의 역량은 이미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조태수는 회의실 한편에서 할인을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처음 할인을 봤을 때부터 느꼈던 그녀의 잠재력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회의 후 박소희는 할인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경계심과 질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인 씨, 좋은 자료 준비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너무 앞서 나가지는 말아요. 아직 신입사원이니까 차근차근 배워가는 게 중요하죠. 박소희의 말에는 견제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선배님 말씀이 맞아요. 앞으로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할인의 겸손한 태도에 박소희는 오히려 더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할인이 단순히 능력만 좋은 것이 아니라 처세술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자신의 부서, 내 위치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조태수와 할인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조태수는 할인의 오늘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그 자료는 웬만한 과장급에서도 만들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할인은 조태수의 격려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박소희의 표정에서 더욱 거센 견제가 예상되었고 강민정 역시 자신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 대리님, 저 괜찮을까요? 왠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조태수는 할인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할인이 이미 충분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시작했다고 믿었습니다. 힘들겠지만 견뎌내세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저도 계속 도울게요.
두 사람은 회사 앞에서 헤어지며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리는 걸어가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분명 작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조태수라는 든든한 동료가 있고 무엇보다 자신의 실력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4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영업이 팀의 분위기는 한 주간의 피로감으로 무거웠습니다. 할인이 참여한 프로젝트는 1차 검토를 성공적으로 통과했지만 그만큼 다음 단계 준비로 인한 업무량이 급증했습니다. 박소희는 여전히 할인에게 대부분의 실무를 떠넘기며 자신은 형식적인 관리 역할만 담당했습니다. 오후 6시가 넘어서도 할인은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고객사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보완해야 할 자료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특히 재무 분석 부분에서 복잡한 계산 오류를 발견해 전체적인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하나둘 퇴근했지만 조태수만이 자신의 업무를 마친 후에도 남아서 할인을 도왔습니다. 이 부분 계산식이 좀 복잡하네요. 제가 엑셀 함수로 자동화해 드릴게요. 조태수는 할인 옆자리에 앉아 능숙하게 스프레드 시트를 조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복잡한 재무 모델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갔습니다. 할인은 그의 전문성에 감탄하며 동시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신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킬 때쯤 마침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빌딩의 다른 층들은 이미 불이 꺼진 상태였고 영업이팀 사무실에는 그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조태수는 마지막 검토를 마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완벽해졌네요. 고객사에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에요. 바로 그때 강민정 과장이 갑자기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집에 갔다가 중요한 서류를 가져가는 것을 깜빡해서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있는 할인과 조태수를 보며 그녀는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아직도 계셨어요? 이렇게 늦도록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오늘 금요일인데 회식이라도 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어때요? 강민정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할인과 조태수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그녀가 보여준 차가운 태도를 생각하면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정에게는 나름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최근 자신의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상사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후배들과의 화합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리하고 가려고. 할인이 정중히 거절하려 했지만 강민정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조태수에게도 함께 가자고 제안했고 결국 세 사람은 회사 근처 선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금요일 밤이라 그런지 직장인들로 붐비는 분위기였습니다. 선술집에서 강민정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그녀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업무 스트레스와 승진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부서 내 복잡한 인간관계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신입 때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죠. 강민정의 이야기를 들으며 할인은 그녀도 나름의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지금 후배들에게 보이는 태도가 과거, 자신이 당했던 부당함의 재현이라는 모순도 느꼈습니다. 술자리가 깊어가자 강민정은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심지어 박소희의 부서 내 정치질과 일부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암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조태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대리 정말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뒤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넘자 강민정은 상당히 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할인과 조태수만 남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도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간 상태였지만 여전히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오늘 강 과장님 좀 의외였네요. 평소와 많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조태수의 말에 할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술자리에서 보인 강민정의 모습은 분명 평소와 달랐지만 동시에 그녀의 복잡한 내면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인에 대한 견제와 경쟁의식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서 조태수는 문득 할인의 집 방향을 물어봤습니다. 평소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않았던 터라 서로의 거주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할인이 강남구 청담동 방향이라고 답하자 조태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쪽이에요. 제가 사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네요. 실제로 조태수는 청담동에서 두 정거장 떨어진 곳에 작은 원룸을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월급으로는 강남 지역에서 넓은 집을 구하기 어려웠지만 회사와의 거리를 고려해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조태수는 오늘 회식에서 들었던 이야기들과 회사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대리로 오래 머무르게 된 것도 몇 년 전부터 내 비리를 내부 고발한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상사들의 미움을 받아 승진해서 계속 밀려났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손해로 돌아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양심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할인은 조태수의 진솔한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가 단순히 능력 있는 직원이 아니라 진정한 인품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가 겪어온 어려움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청담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막차 시간이 지나버린 상황에서 조태수는 첫 차를 기다리거나 택시를 타야 했습니다. 할인은 그의 피곤한 모습과 술에 약간 취한 상태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것인데 그가 추운 밤 공기 속에서 또 기다리거나 비싼 택시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조 대리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우리 집에서 쉬다 가세요. 어차피 내일 토요일이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가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할인의 제안에 조태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동료 사이라고 해도 여성의 집에서 밤을 보내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진심 어린 배려와 실제로 느끼고 있던 피로감, 그리고 술 기운을 고려할 때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부담스러우실 텐데. 할인은 조태수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그가 지금까지 자신에게 보여준 도움과 배려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그녀의 집은 충분히 넓어서 게스트룸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전혀 부담 안 돼요. 게스트룸이 따로 있어서 편하게 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조 대리님께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결국 조태수는 할인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할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15분 정도 이동한 후 도착한 곳은 조태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주거 단지였습니다. 깔끔하게 조성된 정원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할인의 집은 30평대의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인테리어는 심플하면서도 세련되었고 곳곳에 배치된 소품들에서 주인의 취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조태수는 집안을 둘러보며 할인의 생활 수준이 일반 신입사원과는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간단하게 해장국이라도 끓여드릴게요. 할인은 주방에서 콩나물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조태수는 거실에 앉아 할인이 요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회사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그녀의 모습에 새로운 매력을 느꼈습니다. 자연스럽고 따뜻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밤 1시가 넘어서야 간단한 야식을 마친 조태수는 게스트룸으로 향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침실과 완비된 세면도구들을 보며 그는 할인의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피로와 술기운에 지친 그는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조태수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인 오전 9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던 덕분에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할인이 이미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북어국 끓여놨어요. 어제 좀 드셨으니까 해장에 좋을 거예요. 부엌에서는 구수한 북어국 냄새가 풍겨나왔고 식탁에는 깔끔하게 차려진 한식 아침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조태수는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에서 할인의 정성스러운 배려에 감동받으며 비몽사몽하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조태수는 습관적으로 인사를 하고 숟가락을 들어 북어국을 한 모금 떠먹었습니다. 구수하고 시원한 맛이 숙취로 무거웠던 머리를 깨워주었습니다. 그는 맛있다는 말을 하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맞은편에 앉아 계신 분을 보고 깜짝 놀라며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위험 있는 인상의 노신사가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조태수는 한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분이 누구인지 즉시 알아봤습니다. 대한종합상사 이태성 회장이었습니다. 회사 곳곳에 걸린 사진과 사보에서 수없이 봤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조태수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태성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회장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조태수를 진정시켰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드세요. 저는 할인이 할아버지입니다. 조태수는 회장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할인의 할아버지라는 소개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인이 바로 회장의 손녀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그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영업이팀 조태수 대리입니다. 평소 할인 씨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성 회장은 조태수를 찬찬히 관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모습과 할인을 대하는 진실한 태도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손녀를 보는 조태수의 자연스럽고 존중하는 시선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할인은 할아버지와 조태수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녀도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였기에 어색하지 않게 넘어가기를 바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일찍 오셨네요. 조대리님 놀라셨죠? 저희 할아버지세요.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이태성 회장과 조태수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회장은 조태수의 성실함과 인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조태수 역시 할인의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회장의 정체나 할인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며 이태성 회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조 대리님, 그동안 우리 할인이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태수는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할인 역시 할아버지의 말에서 특별한 뉘앙스를 느꼈지만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었습니다. 조태수가 집을 떠날 때 할인은 현관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제와는 다른 특별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동료 관계를 넘어선 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완벽한 자료를 만들 수 있었고 편하게 쉴 수도 있었어요. 저야말로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그들 모두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적인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월요일 회사에서 다시 만날 것이지만 이제 그들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5월 첫째 주 월요일 할인이 출근했을 때 부서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삭막했습니다. 주말 동안 장성우 팀장이 상부로부터 실적 부진에 대한 강력한 질책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영업이 팀의 1분기 성과는 목표 대비 70%에 그쳤고 특히 기존 거래처에서의 매출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할인이 자리에 앉자마자 박소희가 차가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경계심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할인이 준비한 프로젝트 자료가 예상 이상의 호평을 받으면서 박소희는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인 씨, 이번 프로젝트 최종 발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혹시 빠뜨린 부분은 없겠죠? 박소희의 질문에는 은근한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인이 실수하기를 은밀히 바라고 있었고 동시에 성공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역할을 부각시킬 방법도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차분하게 준비 상황을 보고했지만 박소희의 불만족스러운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장성우 팀장이 긴급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스트레스와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팀원들 앞에서 장성우는 현재 팀이 처한 위기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팀 실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이번 달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팀 전체 구조조정도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팀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는 모든 직원들에게 공포였습니다. 장성우는 계속해서 각자의 책임을 강조했지만 정작 자신의 리더십 부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할인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특히 신규 프로젝트는 우리 팀의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 합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회의가 끝난 후 강민정이 할인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불안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담당하던 기존 거래처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들어온 상황에서 강민정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할인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중요한 거 알죠?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우리 모두 책임져야 해요.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어요. 강민정의 위협적인 톤에 할인은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고 자신했지만 주변의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소희와 강민정이 연합해서 할인을 압박하는 양상이 노골화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조태수는 할인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오히려 박소희의 질투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박소희는 조태수가 할인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못마땅했고 이를 할인의 잘못된 처세술로 해석했습니다. 조 대리님이 할인 씨한테 너무 특별 대우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신입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박소희의 견제성 발언에 할인은 곤란해했지만 조태수는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할인의 업무 능력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한 정당한 평가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립은 부서 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오후 들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장성우 팀장이 상부 보고를 위해 할인의 프로젝트 자료를 검토하던 중 갑자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일부 데이터의 출처와 계산 방식에 대해 의문을 표했고 이는 박소희가 은밀히 제기한 의혹이었습니다. 이 부분 데이터가 정확한 건가요? 고객사에서 검증 요청하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실제로는 전혀 문제없는 자료였지만 장성우의 지적은 할인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더욱이 박소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할인이 혼자서 이런 수준의 자료를 만들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교묘하게 외부 도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신입사원이 이런 심화된 분석을 혼자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외부 컨설팅이라도 받은 건 아니죠? 박소희의 암시는 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준비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할인은 모든 것을 혼자 준비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상태였습니다. 장성우 팀장은 확신을 갖지 못하겠다며 자료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때 조태수가 나섰습니다. 그는 할인의 자료 준비 과정을 직접 지켜봤다며 그녀의 능력과 성실성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박소희에게 새로운 공격 포인트를 제공했습니다. 아, 그러면 조 대리님이 도움을 주신 거네요? 그렇다면 이건 할인 씨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잖아요. 박소희의 논리는 교묘했습니다. 조태수의 도움을 받았다면 할인의 개인 역량이 과대평가된 것이고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의혹스러운 외부 지원이 있었을 것이라는 딜레마를 만든 것입니다. 할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된 압박과 의혹 제기로 인해 부서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긴장한 상태에서 각자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점점 고립되어 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녁 무렵 강민정이 할인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내일 고객사 프레젠테이션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할인이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불공정한 처사였지만 현재 상황에서 할인이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내일 발표에서 실수라도 하면 그동안 회사에서 투자한 모든 비용을 개인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도 할인은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박소희와 강민정의 계속된 압박으로 인해 그녀는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자료에서도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까봐 불안했습니다. 조태수는 할인의 상태를 걱정하며 옆에서 함께 검토 작업을 도왔습니다. 그는 할인의 자료가 전혀 문제 없다는 것을 확신했지만 현재 부서 내 정치적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료는 완벽해요.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조태수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부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단순한 업무상 갈등을 넘어선 더 큰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박소희의 행동 패턴과 강민정의 과도한 반응에서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두 사람은 회사를 나섰습니다. 하리는 내일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잠을 이루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태수는 그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내일은 분명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설사 문제가 생겨도 혼자 책임질 필요 없어요. 제가 함께 할게요. 조태수의 다짐에 하리는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폭풍 같은 하루였지만 그녀에게는 믿을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내일의 프레젠테이션 결과에 따라 많은 것이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하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밤 늦게 박소희는 강민정과 긴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내일 프레젠테이션에서 할인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후속 조치들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할인이 성공한다면 그들의 입지는 더욱 위험해질 것이었습니다. 부서 내 권력 구조가 흔들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준비한 프로젝트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고 동시에 부서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는 중요한 하루였습니다. 지난밤 조태수와 함께 마지막 점검을 마쳤지만 여전히 긴장감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직원들이 와 있었습니다. 박소희는 평소보다 더욱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정리하고 있었고 강민정 역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성우 팀장은 팀장실에서 계속 전화통화를 하며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조태수가 출근하자 하리는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지난 주말의 특별한 만남과 어젯밤의 격려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더욱 깊은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조태수는 할인에게 다가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발표 잘 될 거예요. 어제 점검했던 대로만 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오래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 갑작스럽게 사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인사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긴급 공지사항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화요일 아침에는 없던 일이라 모든 직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전 직원 여러분께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사내 게시판과 인트라넷을 통해 인사 발령 및 조직 개편에 관한 공지가 게시될 예정입니다. 해당 부서 직원들께서는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인사 발령과 조직 개편이라는 단어는 모든 직장인들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이었습니다. 특히 어제까지 극심한 갈등과 압박을 겪었던 영업이팀 직원들에게는 더욱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박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최근 자신이 관여된 여러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고 있었고 혹시 이것이 발각되었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담당했던 거래처에서의 계약 해지와 그로 인한 손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했습니다. 장성우 팀장은 더욱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주말 동안 상부로부터 여러 차례 호출을 받았고 팀 운영과 관련해 날카로운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특히 팀 내 인사관리와 성과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할인의 프로젝트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고객사 담당자들과 회사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발표에서 할인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자료는 고객사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것이었고 제안 내용 역시
매우 전문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참석한 임원진 중에는 경영기획실 상무인 김상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태성 회장과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온 측근으로 할인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 중에는 전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며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제안이네요. 특히 장기적인 파트너십 방안이 우리가 원하던 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고객사 대표의 긍정적인 반응에 회의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습니다. 할인은 질의응답 시간에도 침착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했으며 결국 고객사로부터 계약 진행 의사를 확답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영업이 팀에게는 큰 성과였고 할인 개인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고객사 관계자들과 임원진이 회의실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박소희와 강민정, 그리고 몇몇 다른 직원들도 뒤따라 복도로 나왔습니다. 모두들 할인의 뛰어난 발표에 대해 수군거리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김상무가 고객사 대표와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끝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호평하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김상무가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역시 회장님 손녀분이 발표하시니까 이런 수준이 나오는군요. 평소에도 똑똑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러네요. 김상무의 말은 고객사 대표에게 하는 것이었지만 그 소리가 뒤따라 걸어오던 박소희와 강민정의 귀에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발걸음이 멈춰졌고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소희는 입을 반쯤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견제하고 깎아내리려 했던 신입사원이 회장의 손녀였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강민정 역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가 할인을 압박하고 괴롭혔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의 손녀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는 긴장감과 충격이 가득했고 누구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김상무는 자신의 말이 끼친 파장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고객사 대표와 함께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후였습니다. 할인 역시 김상무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미 드러난 이상 숨길 이유도 없었고 언젠가는 알려질 일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조태수는 이미 할인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만큼 놀라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개된 상황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웠습니다. 할인이 앞으로 회사에서 어떤 시선을 받게 될지 우려되었습니다. 복도의 소란은 점점 커져갔고 곧 다른 부서 직원들도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내 곳곳에서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예정대로 사내 게시판에 인사발령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영업이팀 직원들은 할인의 정체 노출로 인한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중요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공지 제목은 단순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부 감사 결과 발표 및 인사조치 안내라는 제목 아래 상세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내부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영업이 팀을 포함한 여러 부서에서 업무상 부정행위와 비리가 적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거래처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 리베이트 수수, 허위 실적 보고, 성과 평가 조작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박소희의 이름이 비리 연루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난 2년간 특정 거래처로부터 받은 금품과 향응, 그리고 그 대가로 제공한 특혜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담당했던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허위 보고와 예산 유용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성우 팀장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는 이런 부정행위들을 알고도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직접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팀 내 성과 평가 조작과 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지문에는 이번 감사가 회장의 직접 지시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도 표명되어 있었습니다. 박소희는 이중의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알게 된 할인의 정체와 자신의 비리 적발 소식이 겹치면서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견제했던 신입사원이 회장의 손녀였고 자신은 비리로 인해 곧 처벌받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강민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할인을 압박하고 괴롭혔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비리까지 드러나면서 앞으로의 상황이 암울해 보였습니다. 할인은 이 공지를 읽으며 할아버지의 지난 토요일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던 그 의미심장한 말이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태수는 오늘 하루 벌어진 모든 일들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할인의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 그녀의 정체 노출, 그리고 내부 감사 결과 발표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어떤 큰 그림의 일부였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사무실은 술렁거림이 계속되었습니다. 할인의 정체가 알려진 것과 대규모 내부 감사 결과가 공개된 것으로 인해 회사 전체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작은 그룹을 지어 이번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할인은 동료들의 복잡한 시선을 받으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들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당당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조태수가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 그녀가 겪었을 심적 부담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의 기쁨도 잠시 갑작스럽게 정체가 드러나면서 받았을 충격과 부담감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힘드셨죠? 조태수의 따뜻한 위로에 할인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런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었습니다. 앞으로 회사에서 어떤 시선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조태수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언젠가는 알려질 일이었으니까요. 이제 더 당당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인의 담담한 대답에 조태수는 그녀의 강인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모습이 더욱 존경스러웠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다른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지만 그들은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이 출근했을 때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 공개된 내부 감사 결과와 할인의 정체 노출로 인해 모든 직원들이 긴장감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할인을 보며 어색한 인사를 건네거나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업이 팀 사무실에 도착한 할인은 이미 몇 개의 빈자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소희와 강민정은 어제 퇴근 후 개인 물품을 정리해가며 사실상 작별 인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장성우 팀장의 자리 역시 텅 비어 있었고 그의 개인 물품들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오전 9시 인사팀에서 추가 공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어제 예고된 인사 발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일정이 포함된 상세한 안내였습니다. 공지문을 읽은 직원들은 그 파급력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소희는 경상남도 소재 자회사로 즉시 전보 발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녀는 오늘 오후까지 모든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해야 했습니다. 강민정의 경우는 교육원에서 6개월간 의무 교육을 받은 후 재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장성우는 해임 처분과 함께 관련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조태수에게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장으로 승진하는 동시에 새로 신설되는 전략기획팀의 과장으로 발령받아 팀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공지문에는 그의 과거 내부 고발 행위와 성실한 업무 태도, 그리고 뛰어난 전문성이 높이 평가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조태수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년간 대리 직급에 머물며 동기들보다 뒤처져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기회였습니다. 과장 승진과 동시에 팀 총괄이라는 중책까지 맡게 된 것은 그가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할인의 경우도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비록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뛰어난 업무 성과와 전문성을 인정받아 특별 승진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녀도 새로 신설되는 전략기획팀으로 발령받아 조태수와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10시 이태성 회장실에서 직접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회장이 전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는데 그 내용은 이번 조직 개편의 진정한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 이번 조직 개편은 우리 회사가 진정한 실력주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는 출신이나 학벌, 인맥이 아닌 순수한 능력과 인품으로만 평가받는 조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직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부정한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회장의 메시지는 전 직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동안 실력에 비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직원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였고 반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오후 1시 드디어 구체적인 인사 발령이 시행되었습니다. 박소희는 마지막 업무 정리를 마치고 동료들과 짧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강민정 역시 교육원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인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인 씨,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강민정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할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모두 지나간 일이에요. 새로운 곳에서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후 3시 전략기획팀 신설 관련 공지가
추가로 발표되었습니다. 조태수 과장을 중심으로 할인과 몇몇 우수한 직원들이 합류하여 새로운 팀을 구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팀은 회사의 중장기 전략 수립과 혁신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새로운 팀 구성원들이 첫 미팅을 위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조태수는 팀장으로서 첫 인사를 하며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책임감과 동시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전략기획팀은 회사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바탕 위에서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팀원들은 조태수의 리더십에 신뢰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특히 할인은 그동안 조태수와 함께 일하며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팀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4시 이태성 회장이 직접 전략기획팀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새로 구성된 팀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의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할인과 조태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들입니다. 특히 조 과장님과 할인 씨는 그동안 보여준 실력과 인품으로 이미 검증받은 분들이죠. 앞으로 더 큰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회장의 격려에 팀원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조태수는 그동안의 어려움이 보상받는 느낌이었고, 할인은 할아버지의 지지와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영업이팀의 공식적인 해체가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팀원들은 각각 다른 부서로 재배치되고 그 자리를 전략기획팀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배치도 새롭게 조정되어 더욱 효율적인 업무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조태수와 할인은 새로운 팀의 첫 번째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회사 전체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하는 중요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그들의 능력을 시험하는 동시에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였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네요. 조태수의 말에 할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억압적이고 불공정했던 조직 문화가 사라지고 진정한 실력으로 평가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더 열심히 해서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요. 할인의 각오에 조태수도 동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더 큰 책임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모든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성실함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두 사람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조태수는 할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앞으로 회사에서 어떤 시선을 받게 될지 걱정되지 않으세요? 할인은 잠시 생각한 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 실력으로 증명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요. 조태수는 할인의 당당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그녀를 더욱 존경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회사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향하며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기대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도전적인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날 밤 각자의 집에서 할인과 조태수는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쌓아온 신뢰는 이제 새로운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할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의 지혜롭고 공정한 결정 덕분에 회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었고 자신도 당당하게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태수 역시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감회에 젖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승진과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 할인이라는 훌륭한 동료와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전략기획팀의 첫 번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은 물론 회사 전체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6월의 무더운 오후, 전략기획팀이 담당한 첫 번째 프로젝트인 디지털 전환 전략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오늘은 그 성과를 축하하는 소규모 회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조태수와 할인을 중심으로 한 팀은 단기간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회사 내에서 주목받는 조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후 6시 업무를 마친 전략기획팀 직원들이 회사 근처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조태수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모든 팀원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진정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성공은 모든 팀원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특히 할인 씨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치밀한 분석이 결정적이었어요. 조태수의 칭찬에 할인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녀는 회장의 손녀라는 신분보다는 자신의 실력으로 동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팀 내에서는 물론 회사 전체에서도 그녀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마무리되고 팀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는 가운데 조태수와 할인만이 레스토랑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은 그들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할인의 말에 조태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할인이 처음 영업이 팀에 배정되던 날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녀가 회장의 손녀라는 것을 알 리 없었지만 뭔가 특별한 기운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할인 씨는 남달랐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항상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조태수의 진심 어린 말에 할인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준 사람이 바로 조태수였습니다. 그의 격려와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서 회사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6월의 저녁 공기는 상쾌했고 공원에는 퇴근길 직장인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태수와 할인은 천천히 걸으며 편안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조 과장님, 그때 저한테 왜 그렇게 잘해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저를 외면했는데. 할인의 솔직한 질문에 조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그때의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할인에게서 진정성을 느꼈던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할인 씨가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이 좋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조태수의 담담한 대답에서 할인은 그의 진정한 인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계산이나 이해관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할인에게는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던 중 조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인 씨,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하고 싶어요. 단순히 동료로서가 아니라. 조태수의 말이 끝나기 전에 할인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조 과장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서로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처럼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자연스럽게 발전시켜 나가고 싶었습니다. 공원을 나서며 두 사람이 함께 퇴근길에 오른 것은 이제 일상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며 그들은 내일의 업무 계획과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전략기획팀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계속 배정되고 있었고 그들의 역할과 책임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조태수는 할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할인 씨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할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모든 건 조 과장님의 실력과 인품 덕분이에요.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에요. 서로를 향한 겸손함과 배려가 그들의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함께 나누는 것만큼이나 서로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아는 사이였습니다. 청담역에 도착했을 때 할인이 조태수에게 제안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서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할아버지께서도 조 과장님 안부를 자주 물어보세요. 조태수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이태성 회장과의 만남은 그에게 항상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회장은 조태수를 진정한 인재로 인정해 주었고 그의 미래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집에 도착하니 이태성 회장이 거실에서 독서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며 최근의 성과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건넸습니다. 조 과장과 할인이가 이룬 성과를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밝아 보여요. 회장의 격려에 조태수와 할인은 더욱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 회사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세 사람은 회사의 미래 비전과 인재 양성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태성 회장은 조태수와 할인 같은 인재들이 회사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표했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조태수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자 할인이 현관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하루의 의미 있는 시간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순간들이 계속되기를 바래요. 할인의 말에 조태수도 동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단순한 동료 관계를 넘어선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함께라면 어떤 꿈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태수가 집으로 향하는 동안 할인은 현관에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마음속에는 조용한 행복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날 밤 각자의 집에서 두 사람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큰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조태수와 할인은
새로운 프로젝트 준비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네요. 할인의 말에 조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 자신이 성장했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조태수가 할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고 지지한다는 마음 말이에요. 할인은 조태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진정성을 바탕으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사람은 진심을 알아보는 사람 곁에 남는다고 하잖아요. 할인의 말에 조태수는 의미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진심을 알아봤고 그 결과 지금의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두 사람은 함께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길이 남아 있었고 그 여정이 두 사람 모두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서 조태수와 할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동료에서 시작된 인연이 진정한 동반자로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로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심과 성실함으로 맺어진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더욱 아름다울 것이었습니다. 긴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읽어드렸던 사연 한 잔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